안녕하세요, 콤맨입니다. 여러분, 보톡스라고 들어보셨죠? 맞아본 적은 없어도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건데요, 사람이 나이 들면 생기는 주름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치료제죠. 이거 나도 보톡스 안 맞아야 되나. 아무튼 이 보톡스가 의약품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명칭일까요? 아니면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품의 이름일까요? 이 보톡스랑 관련해서 최근에 대규모 상표 소송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보톡스 관련 상표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러간이라는 외국 회사는 보톨리눔 독소라는 단백질이 주름을 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걸 주 성분으로 해서 보톡스라는 상품을 개발합니다. 이 엘러간은 국내에 영어로 보톡스라는 명칭으로 상표를 등록했고, 1992년부터 상표권을 가지고 기간 연장을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 기업인 보노톡스라는 회사가 2015년에 설립이 되는데요, 그때쯤 상표권을 출원해서 2017년에 상표권이 보노톡스라는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보노톡스의 상표 등록 사실을 알게 된 엘러간은 2019년에 야, 보노톡스? 너네 뭐야? 우리 보톡스 게 있는데 너네 보노톡스라는 걸 등록을 했다고? 이건 무효다 라는 취지로 상표 무효 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소송전의 시작이었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톡스랑 보노톡스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으신가요? 나중에 등록한 이 보노톡스가 보톡스 상표랑 헷갈리시나요?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 둘이 지정 상품이 유사한가? 둘째, 이 둘이 그 자체로 유사한가? 셋째, 이게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인데요, 이 보톡스라는 게 일반 명사로서 쓰일 정도로 너무 대중화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첫째, 둘째 쟁점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셋째 쟁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쟁점, 지정 상품이 동일 유사한가입니다.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려면 지정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됩니다. 이 지정 상품의 동일 유사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톡스는 의약품과 관련해서 등록된 상표였고, 또 보노톡스는 화장품이랑 관련해서 등록된 상표였습니다. 의약품이랑 화장품, 언뜻 들어보기에는 전혀 다른 상품군 같지만 피부와 관련해서는 요즘에 코스메슈티컬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의약품과 화장품이 많이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을 개발할 때 의사 또는 약사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죠. 보톡스는 의약품이고 보노톡스는 의약품과 화장품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코스메슈티컬이기 때문에 이 둘은 결국 지정 상품이 유사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 이 두 상표권이 그 자체로 유사한가입니다.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려면 당연히 그 두 상표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수준이 돼야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 사건에서 보톡스랑 보노톡스 이 두 상표를 비교해보면 중간에 NO, 영어로 두 글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보노톡스를 봤을 때 이 보톡스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화장품인가 보다 라고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 보톡스가 일반 명사인가 하는 겁니다. 상표권이란 거는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해주기 위한 표지이기 때문에 나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상표가 이미 일반 명사처럼 너무 널리 쓰이고 있다 라고 하면 상표로서의 효력을 잃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이라면 초코파이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도 군대 훈련병 때 이 눈물 젖은 초코파이 좀 먹어봤는데요, 이 초코파이의 원조는 오리온 초코파이죠. 근데 그 뒤에 롯데 초코파이, 크라운 초코파이, 여러 가지 초코파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자기 상표권을 등록을 해놓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한 20년쯤 지나서 갑자기 상표 무효 심판 청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전 국민들이 초코파이란 단어를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던 때였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초코파이라는 단어는 작은 빵 과자에 안에 마시멜로를 넣고 초콜릿을 바른 과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다. 이러면서 대법원은 결국 상표 무효 심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은 초코파이란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돼버린 거죠. 다시 보톡스로 돌아와 봅시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톡스라는 말이 그냥 의약품의 명칭이지 어떤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못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일반 명사로서 많이 쓰이고 있고 병의원에서도 보톡스 합니다 라는 간판을 내걸면서 마케팅을 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이죠. 보노토스 측에서 딱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톡스는 일반 명사지 엘러간의 독점권이 없는 상표라고요. 하지만 보톡스는 아까 설명드린 초코파이하고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엘러간은 보톡스를 자기 고유한 상표로 지키기 위해서 유사한 상표가 출원될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하고 소송도 제기하고 또 병원 같은 곳에는 경고장을 발송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고유 상표로서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죠. 즉, 보톡스는 성능이 좋아서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일 뿐이지 이게 일반 명사가 된 것은 아니고 엘러간 측에서도 계속 고유한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라는 겁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톡스는 일반 명사일까요? 아니면 엘러간의 고유한 상표일까요? 특허 심판원부터 특허 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보톡스 상표에 대해서 엘러간의 고유한 상표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엘러간이 자신의 고유한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들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례를 보면 자신의 상표가 유명해지더라도 계속해서 고유한 상표로서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보톡스 상표권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